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교육과정 편제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 예. 내년 신입생들부터 새로운 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밟게 되는데요. 당장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에게는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찍고 있을까요? 이 학교 입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뒤에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 편성이 향후 한 10년 정도 네. 학생들 마석고를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성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정말 숙고하고 많은 연수를 받고 여러 교육과정 사례들도 보고 있지만 또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당장 여기 우리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혹시 동생들,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개정교육과정을 학부모님들께 함께 알려드리고 우리 학교가 단순히 학교 입장만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네. 주요 개정교육과정 사항을 보는데 제 눈에는 전 과목 학기제 편성이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이게 뭐가 좀 다를까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학생들 2015에서 보면 3월에 만나는 교과 선생님이 뭐 1년 동안 학생을 책임진다. 그쵸, 예, 보통은.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책임진다. 그러면 우리는 학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 학기제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학기 선생님과 2학기 선생님이 이제 다르고 이 다른 이유는 교과목 자체가 달라진다. 그렇죠. 교과목이 다양해지겠죠. 학기별 맞습니다. 개설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를 예를 들면 물리학 원을 배웠다가 2학기에는 뭐 역학 단원을 또 교과를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과 세특, 과세특이라는 것도 네. 학기별로 네. 작성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금은 학년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도 조금은 낯선 환경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한번 학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내년 입학생 예시입니다. 자, 일단은 학년별로 학기별로 29학점의 교과를 듣고요. 3학점의 창체를 듣습니다. 이렇게 총 몇 학기일까요? 6학기죠. 예, 6학기. 그래서 합치면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을 듣습니다. 근데 이게 잘 감이 저희야 맨날 계산하니까 익숙하지만 그죠? 네. 처음 들으시는 분은 29학점, 3학점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잘 몰라서 시간표를 한번 봤습니다. 시간표 한번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하루 빼고는 다 7교시 수업을 하죠. 그렇죠. 예, 7일 수업을 하는데 지금 교육과정상에서는 사실 교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뭐 예를 들면 뭐 월화수가 6교시 수업으로 잡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간에 저기 슬레이트 팀이라고 써 있는데 이 시간이 뭘까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기별로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선택한 교과를 또 시간표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표를 운영하면 당연히 이제 저희 고등학교는 거의 공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빡빡하게 들어가서 시간표가 이제 간혹 학생들의 다양성을 많이 늘리다 보면 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강을 두고 있는데 이 공강이라기보다 요즘은 좀 뭐 수업량 유연화, 그렇죠. 예, 좀 여유 시간, 예, 학급 자치도 되고 뭐 학생들의 약간 학업 부족을 메꾸는 시간. 네. 그래서 본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내에서도 뭐 그냥 보내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저희는 이제 7교시까지 다 운영을 하고 이 시간을 이제 뭐 저기 표시된 대로 팀 시간 운영을 합니다. 학생들 뭐 인성적인 분명, 공동체 역량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뭐 학교 행사 앞두고 네. 협의 시간이라던가 뭐 체육대회 준비 그리고 각종 학생들의 정서행동 검사 시간 네네. 꽤 알차게 쓰고 있는 시간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2학년 학생들이 이런 여유 시간, 보통 이제 공강 시간이 이제 있고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 1학년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1, 2, 3학년 그렇죠. 전 전학년이. 학년이 이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보면 이 숫자들은 1부터 29는 교과 수업 29시간을 표시한 것 같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렇게 금요일 날 붙어 있는 예시안이네요. 그러면 각 반마다 이 팀 시간의 변동은 좀 있겠죠. 어떤 반은 목요일 날 있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반마다 다를 수 있고, 근데 이제 학생들의 선택이 또 다양하다 보면 학생별로도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옛날에는 다 똑같이 모든 과목 네. 다 같이 듣는데 무슨 팀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네. 2022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주도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 과목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다 보면 개별 시간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는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이거든요. 내년도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네. 소위 말하는 주당 학점, 주당 몇 시간이라는 개념이 더 익숙하시겠죠. 주당 몇 시간의 학점을 부여해야 되느냐라는 네. 이제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참 쉬운 일이었어요.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이 거의 존재를 안 했고, 그 다음에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1학기에 편성이 되면 당연히 2학기까지 간다. 그렇죠. 그런 형태였는데, 그나마 1학년은 조금 편할 수는 있으나, 역시나 지금 학생들, 아까 이제 교육과정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당 수업 시수인 학점을 이제 우리가 배당을 어떻게 하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페이지가 바로 오늘 영상의 목적 같습니다. 내년도 입학생들의 학기별 29학점을 도대체 어떤 과목을 배분해야 되냐라는 고민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당장 급한 것은 내년 신입생들의 1학년 교육과정 편제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보시면 과목이 달라졌습니다. 아예 이제 예전엔 국어 1, 뭐 국어 2 이렇게 됐는데 공통국어 그러네요. 공통국어, 그리고, 통합사회 이렇게 붙네요. 꼭 학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 2 이렇게 해서 학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민을 안 하실 부분은 한국사. 그렇죠. 3학점. 네, 한국사는 이제 뭐 3학점으로 이제 뭐 이게 증감이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 예, 요것도 요것도. 1시간.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이제 편성을 할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공통국어 3에서 4, 체육 2에서 4. 결국 요 학점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 지침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학점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증감을 할 수 있는데 그 증감의 폭을 운영 학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적으로 과거처럼 그냥 학점, 국영수 위주로 학점을 넣고 뭐 예외 그 나머지 과목들을 조금 네. 학점을 빼고 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그냥 과목을 넣고 빼고 그냥 시간을 이렇게 29학점을 맞추고 이제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봤을 때 이제 수능에서 어떤 걸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렇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응시를 하려면 대학에서 이제 연계 교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배치를 해줄 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보라던가 한문 과목도 일부 대학교에서는 이수를 요청하고 있는 학교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단순히 그냥 과목을 넣었다 뺐다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1학년 과목들은 공통자가 붙고 통합자가 붙는 느낌인데 요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과목이 공통 과목 외에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택 과목이 있네요. 근데 선택 과목에도 종류가 3개가 보이네요. 기존의 2015는 2개였죠. 일반 선택과 진로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이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넘어서 융합 선택 교과가 이제 편성이 됐고 그 교과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교과의 다양성을 지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서울대 지금 검토 중인 안들을 보면 융합 선택의 이수 여부도 네.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대학 입학 요강을 보면 예전보다 진로 선택 과목들을 또 요구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이제 일반 선택 위주로 편성을 한다 생각을 했는데 일반 선택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진로와 융합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열할 건지도 상당히 큰 고민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위주의 성격보다는 조금 더 활동과 융합적인 생각을 요구해서 아마도 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이걸 또 무작정 다 네. 특정 과목을 들을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아마 학점 배담 기준 해가지고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개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졸업하려면 그 교과를 최소한 이 학점 이상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8,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국영수는 워낙 저희가 네. 기본 배점보다는 훨씬 많이 이수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체육이나 예술이 그 해당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체육은 어쨌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10학점. 네, 10학점이고 매 학기 편성을 해요. 그러네요. 6학기인데 매 학기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 좀 의아하실 거는 왜 체육은 맨날 있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교육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매 학기 편성이 되는 게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예술 그리고 정보 제휴외국어 한문도 필수 이수학점이 있어서 필수 이수학점은 총 174학점 중에 84학점이고 네. 그럼 나머지 90학점은 학생의 선택.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당연히 필수 이수학점을 충족하면서도 학생들의 대입이라던가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율이수 학점을 어떻게 분배하고 준비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표겠죠? 그러네요. 네. 이제 색깔이 여러 개네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이제 차세대 수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학생들은 아니고요. 내년에 입학생. 이제 들어오는 입학생. 왜냐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수능도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 석차 등급을 적용을 하냐 안 하냐. 여기 화면상에 상대평가 석차 등급 5등급이라고 평가가 써 있네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뭐 고교 학점제 얘기를 하고 2022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작년에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취지상 절대평가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기대했죠. 작년 12월에 바뀌었죠. 예. 사실은 이제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제약이 있다라는 평이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교육부의 확정한 기준으로 보면 1학년에서 수능 과목은 제 눈에 한국사는 기본이고요. 네네. 흥미로운 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네요. 그래서 과목으로 봤을 때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1학년에 배우는 기초 탐구 과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우리가 일반 선택 과목들 또는 진로 선택 과목들이 뭐 수능 과목이었죠. 과학 같은 게 8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는 9과목. 거기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수능을 봤었는데 이제는 이제 문이과 통합 형태의 수능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문과, 이과 뭐 사탐, 과탐의 선택은 없고 모든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본다. 그래서 사탐도 보고 과탐을 보게 필수로 정했고 그 해당하는 과목이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기제 편성을 고민하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과거처럼 1학년보다는 2, 3학년에 몰려있던 수능 과목이 아니라 1학년에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럼 1학년 사회과학을 학점을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지? 선생님들의 의견,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럼 2, 3학년에선 사회과학은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농어촌 전형 중심이고 그렇죠. 농어촌 전형을 했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아까 본전에 보셨던 서울대 안도 보면 당연히 교과 전공하고 연계해서 이수해야 되는 권장 과목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수 권장 과목.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1학년 과목과 2학년 과목이 섞여서 수능 과목이 되고 그러면서 또 노란색 과목들은 소위 말하는 상대평가 등급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데 또 이런 과목들도 3학년 1학기까지는 편성을 아마도 해야 되지 않을까 대학별 지침이나 권장사항을 봤을 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 학생들한테 약간은 숨통을 틔울 수도 있고 그 이제 교과의 취지상 융합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 특을 작성하기 아주 좋은 또 그런 교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소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의미 있는 융합적인 주제 선택을 한 이런 활동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수능 과목과 비수능 과목들이 산계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능 과목이 아니어도 나머지 과목도 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 그리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수능 과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과목들을 균형감 있게 그러면서도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과 그리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수능 과목 조금 더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와 수학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2021호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게 2022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학년 학생들은 지금 일반 선택 중에 이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 이렇게 과목이 바뀌었네요. 네네. 그래서 교과목 명칭이 바뀌었는데 요게 이제 수능 과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가 이제 수능 과목으로 편성이 된다. 그 왜 한참 작년에 심화 수학 얘기도 좀 그건 있지 않았나요?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최종안에서 그거는 이제 부결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세 과목이 이 수능 과목이 되었다.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수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수시 전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나 또 심화적인 공부를 위해서 당연히 미적분이나 이런 과목들을 교과에 편성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말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일반 선택 외에도 수능 과목이 아닌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의 몇 가지 이상을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단순히 수능 과목만 편중해서 개설할 수만은 없는 네, 상황일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수능 과목은 기본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선택 과목들을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게끔 학생한테 유불리가 없게끔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국어와 수학을 봤으니 이제 영어도 네. 봐야 되겠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금 이제 과목 수가 있었네요. 예. 그런데 확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1, 영어 2 아마 2학년에 편성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죠. 형태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영어가 절대평가이더라도 여전히 변별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수능 최저에 최적화된 과목이 영어입니다. 상대평가보다는 그래도 네, 네.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영어를 통해서 모든 학교들이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수능 과목에 대한 고려도 하면서도 다른 영어 과목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의 위치 그리고 어디에 놨을 때 학생들이 계열, 위계에 맞게 학습이 네. 가능한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인데요. 제가 사회 과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사, 그죠? 필수.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통합사회 1, 2가 수능 과목이 돼서 사실은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1학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2, 3학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과목명으로 1학년에서 한정되는 것인지 조금 고민은 되는데 어찌됐든 흥미로운 건 사회과학에서는 융합 선택이 절대평가 과목으로 존재하는 총
몇 개 안 되는 과목의 혜택이 있고요. 또 사회과 내에서도 과목의 명칭이 좀 바뀝니다.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현대사회와 윤리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 과목 알아봤고요. 다음은 과학입니다. 과학도 사회와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수능 과목이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이렇게 이제 한정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물화생지 1, 2 같은 게 2, 3학년에 편성이 됐던 것들은 명칭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그냥 물리학이 되었고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말씀하신 대로 융합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좀 고차원적인 탐구 역량이나 아니면 사고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들을 아마 3학년에 편성을 해서 학생들 입시에 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학교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과목들이겠죠. 체육, 기술과정, 정보, 예술. 우리 학교는 기술과정은 없죠? 네네, 맞아요. 현재 우리 편제로는 기술 과정은 없고요. 이 정보 쪽에 저희가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 예술, 뭐 수능 과목이 아니지만 요 관련해서 전공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교과의 역량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2015 교육과정 기준으로 음악, 미술, 체육, 전공 실기 과목을 개설을 해서 예체능 관련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제2외국어. 제2외국어. 네. 그리고 교양 과목이 있어요. 네, 고등학교에서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 본교는 뭐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스페인어까지 이제 편성이 되어 있죠. 많은 편이죠. 많아요. 네, 많은 네. 편입니다. 그리고 한문은 있고 예, 교양 과목으로는 뭐 학생들이 충분히 이제 좀 우리 2015를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과목들이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뭐 심리학, 교육학, 뭐 환경 이런 과목들이 저희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교양 과목은 비고에 P라고 쓰여 있어요. 뭘까요, P? 이거는 뭐 패스죠. 네. 예, 패스. 그래서 요게 같은 경우에는 뭐 석차 등급이나 뭐 그 성취도 기준이 나오진 않고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이제 통과를 하지 못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양한 과목들을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양한 과목들을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매 학기 어떻게 편성할지를 현재 협의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과목만 많고 그중에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서 그냥 무작위로 배치할 수는 없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외로 공개가 조금 이제 이거는 검토안입니다.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안인데 사실 이런 검토안들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이런 개정 교육과정을 편성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예를 들어 자연과학대학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뭐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당연히 이제 그러면 확률과 통계나 기하라고 하는 부분 그러네요. 또는 미적분 1이 아니라 2예요. 네. 그래서 2까지도 대학은 요구를 한다. 그래서 서울대안을 저희가 좀 많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래도 국립대학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서울대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틀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전공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공과대학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육과정 편제에서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들을 다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더 충족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님들 의견 들어서 이런 편제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 제 눈에는 이제 인문 계열도 눈에 띄네요. 자유전공학부 두 개를 봤을 때 어쨌든 사회 과목 혹은 사회과학 과목에서 진로 혹은 융합선택 과목의 개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수시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과목을 배치할 때 3학년 1학기까지 최소한 요 정도의 최소한의 요구 사항들은 고려해서 짜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최소한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단순히 수강만 해서는 끝은 아니죠. 네네. 궁극적으로 이제 대학에서는 수행평가의 내실화, 보다 학생들이 질적으로 핵심 역량을 어떻게 이수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학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우리 국가수를 저번 화 2화에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탐구 역량이라는 역량. 표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과를 가려는 학생이 예전 같았으면 봉사활동 시간을 우리가 수량적으로 엄청 많이 늘리는 게 해야죠. 목적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서 뭐 논문을 보거나 그러면 통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 그러니까 외국 논문을 보려고 하면 당연히 영어적인 또 역량들, 아, 사회복지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대학에서. 그래서 어떤 뭐 활동의 다양성보다는 그 학과에 맞는 역량이 뭔지를 학생들이 파악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방향성이 잡다 보면 결국엔 교과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세특은 진로에 맞게 막 써야 돼. 네네. 이런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예, 이제는 사실 그 교과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역량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표현될 수 있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동아리 활동 중요합니다. 학교 행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플러스해서 당연히 하다고 여겼던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 화면에도 보면 지식 이해에만 치우치면 안 되며 네네.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균형 있게 선정한다라고 네네. 하면서 꼭 진로와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그 네. 교과 자체의 핵심 역량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긴 과목 설명과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봤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네. 아까는 3, 4, 2, 4 막 써 있었는데 이제 다 물음표네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편성표를 지금 물음표로 띄워놨는데 1학년 편성표가 중요한 이유가 1학년이 시작인 거죠. 1학년 편성을 통해서 또 2, 3학년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도 졸업하려면 네. 매 학기 들어가야 되고 예술 분야도 분명히 졸업하려면 무슨 맞아요. 학점도 들어가야 되고 네. 사실은 그런 옵션을 넣다 보면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망설여지는 지점은 점점 수렴이 네.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 영상을 찍고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학교가 일방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우리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의 네. 생각도 중요합니다. 궁금합니다. 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설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정부에서 설문을 만들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보내실 거죠? 예, 리로스쿨이라는 플랫폼을 쓸 거고요. 저희가 오늘 PT에서는 1학년들의 편제만 표로 샘플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일부러 잘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1학년은 요 작은 하나에 6개 중에 2개 영역이고요. 4개의 학기를 도대체 어떻게 편성을 하고 해야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학교가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영상이 공유가 되고 난 뒤에 설문으로 학부모님들께 몇 가지 안을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리로스쿨이라는 앱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당장 내 아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또 다른 자녀가 입학을 할 수도 있고 아마 지금 2022 개정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 의견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계속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사례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 신입생들이 이제 받게 될 2022 개정교육과정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